영일만 부근서 양질의 석유 발견. 1976년 1월 16일 한국경제신문 1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 인근에서 시추를 해봤더니 가스랑 석유가 발견됐다. 분석해봤는데 질이 좋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들썩였죠. 그때 정부가 석유 전담기구까지 설치하고 증시가 폭등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어요. 사업이 1, 2년 만에 유야무야 됐고 그때 발견된 석유는 다른 기업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우연히 발견된 거다.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해요. 포항 영일만 석유 매장설이 약 48년 만인 2024년 다시 등장했습니다.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랑 가스가 최대 140억 배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가치가 1조 4천억 달러,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정도라는 정부 발표에 또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의문도 많죠. 돈 낭비 아니냐? 박정희 정부 때랑 똑같은 결말 아니겠냐? 심지어는 주가 띄우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짚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일만 개발, 시도할 만한 걸까요? 정부에 따르면 영일만 매장 추정치인 최대 140억 배럴 중 75%가 천연가스, 25%가 석유인 것으로 보이고요. 석유 기준 4년, 천연가스는 29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가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하죠. 2035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한국의 독자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어서 외교적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제로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는지 확인한 건 아니죠. 그러려면 땅 깊숙이 구멍을 뚫는 시추를 해야 하는데 이 시추 비용이 문제입니다. 영일만은 시추 성공률이 20%라 최소 5번은 땅을 뚫어야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자금만 5천억 원 이상이에요. 요즘 에너지 대세는 신재생 에너지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구조를 보시면 석유 1위, 천연가스가 2위입니다. 둘이 합해서 우리나라 에너지 60% 정도 만들어주고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아직 5% 정도예요. 이 석유랑 가스, 세계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습니다. 석유는 전 세계 매장량 중에 48%, 거의 절반이 중동에 있어요.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에만 17%가 있습니다. 중동 다음으로 석유가 많이 묻혀있는 중남미, 대부분이 베네수엘라 거예요. 아시아 매장량은 3%도 안 되죠. 천연가스는 러시아 한 나라에만 전 세계 매장량의 20% 정도가 있어요. 나머지도 중동, 그 와중에 이란, 카타르에 많이 있네요. 아시아 매장량이 8.8% 있긴 한데 절반은 중국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둘 다 없죠.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 한국가가 무리 없이 돌아갈 만큼 에너지 수요를 항상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석유와 가스가 묻혀있는 사우디,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란, 카타르 이 중에 우리나라의 우방? 없어요. 지금이야 경제적으로 엮여있지만 유사시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원 개발에 본격 뛰어든 게 이명박 정부 때죠. 자원민국이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원 외교를 내걸고 해외 자원 개발에 적극 나섰습니다. 석유랑 가스도 문제인데 요즘 핵심 광물이라고 4차 산업의 중요한 광물들 있죠.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휘토르 등등 이런 다양한 자원들을 세계 곳곳에서 발굴할 때 같이 투자를 해서 공급망을 만들자라는 거였어요. 사실은 정말 필요한 일이죠. 이때 자원 개발을 주도한 데가 이번에 영일만 사업의 주체인 한국석유공사, 이번에 사상 첫 상한가를 친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지금은 한국광해공업공단이 된 구한국광물자원공사 이렇게 세 곳이었는데요. 왜 공기업이어야 했느냐? 자원 개발은 빛을 보기까지 기본 10년, 20년이 걸려요. 자원 개발이 크게 3단계를 거칩니다. 자원이 묻혀있을 지역을 골라내는 탐사, 실제로 땅을 파서 자원을 발견하고 매장량을 가늠하는 개발, 그리고 경제성이 있는 유전, 가스정, 광구에서 실제 자원을 꺼내는 생산인데요. 이 생산을 하기까지 오랫동안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돼요. 그러다가 10년, 20년 개발했는데 막상 꺼내본 자원이 경제성이 없다. 이런 쪽박인 거죠. 이런 장기 프로젝트에 뚝심 있게 투자할 민간기업 별로 없습니다. 한국가스공사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자원개발 사업 중에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가 모잠비크 LNG, 액화 천연가스 사업입니다. 2007년에 참여했는데 15년 뒤인 2022년 처음으로 LNG를 생산했고요. 2년 차인 2023년에만 1억 3천만 달러, 한 1,800억 원 정도 매출을 냈어요. 반면 가스공사가 2013년 투자한 지중해 섬나라 사이프러스의 해상광구 탐사, 아직 별 소식이 없습니다. 이라크 주비르 유전 개발 사업도 있는데요. 석유로 수익을 내고 있지만 하루 최대 생산량 목표가 85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뚝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2022년 말 기준으로 석유, 가스, 광물 전체 개발 사업 중에 아직 진행 중인 사업 비중 한 42% 정도예요. 반 넘는 사업은 뭐가 안 나오거나 사업성이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종료된 겁니다. 이렇다 보니 자원 개발을 주도한 공기업들은 재무 구조가 안 좋아져요. 거기다가 정권이 교체된 후에 자원 비리 논란이 생기면서 엄청난 압박을 받았고 자원 개발 사업 자체가
자체가 완전히 침체되죠. 손실을 많이 낸 광물자원공사는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폐합됐어요. 이번 영일만 발표 이후에 가장 먼저 뛴 건 가스주였죠. 가스 매장량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한국가스공사 말고도 삼천리, 대성에너지 이런 주식들 쫙 올랐습니다. 근데 가스주는 원래 대통령 말에 좌우되는 주식이에요. 가스주를 움직이는 게 사실 가스 요금이거든요. 정부가 가스 요금 동결한다 하면 떨어지고 올려준다 하면 꿈틀하죠. 우리나라 전기는 한전이 도소매를 다 담당하지만 가스, 난방은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한국가스공사가 LNG를 해외에서 사와서 각 지역 도시가스사에 파는 도매 기업이고요. 도시가스사들은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소매 기업입니다. 근데 가스 도매요금이랑 소매요금 전부 나라가 결정해요. 특히 일반 가구로 가는 민수용 가스요금은 LNG 수입 단가도 정부가 정합니다. 가스요금을 올리면 서민 부담이 심해지고 지지율도 떨어지잖아요. 이거 잘 안 올려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LNG 가격이 폭등하면 실제로 가스공사가 수입해오는 LNG 가격은 비싸지는데 정부가 LNG 수입 단가를 안 올려줘서 가스공사가 손해가 나요. 그걸 미수금, 못 받은 돈이라고 하는데요.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지금까지 13조 5천억 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최연애 가스공사 사장이 우리끼리 해결 못한다. 제발 요금 좀 올려줘라. 그랬어요. 가스공사가 LNG를 도시가스사들한테 팔 때 받는 도매요금을 정부가 조금씩은 올리고 있어요. 하지만 삼천리 같은 도시가스사들이 소비자한테 파는 가격인 소매요금은 지자체들이 결정합니다. 역시 안 오르죠? 에너지 같은 국가기관 산업은 그래서 관련주 실적이 좋기 어려워요. 가스공사 부채 비율 한 460%나 되고요. 다른 가스주도 기본 100%는 훌쩍 넘습니다. 영일만에서 실제 가스를 뽑으면 가스주 기업들의 비용이 확 낮아지겠지만 그건 아직 가능성일 뿐이죠. 지난해 SG증권 사태 기억하시나요? 그때 하한가 기록한 주식들 중에도 가스주가 몇 개나 있었어요. 세력에 이용될 만큼 유동성이 적었다는 겁니다. 영일만에서 실제로 석유랑 가스가 나온다면 국가 경사죠.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자원 확보 경쟁이 심한 시기에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되고 에너지를 어느 정도 자급자족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자원 개발은 항상 성공하지는 않는다는 점 투자할 때 꼭 기억하세요. 이 영일만 프로젝트 이름이 대왕고래라고 하죠. 과연 대왕고래는 진짜 석유를 뿜어낼까요? 여러분의 의견 궁금하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